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N번방 사건과 유사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놀랍게도 성착취범들은 과거 N번방 사건을 파헤쳤던 추적단 불꽃을 4층에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유인했다고 하는데요. 확인된 피해자만 6명입니다. 구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월 중학교 1학년 14살 피해자에게 SNS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당신의 사진과 개인정보가 퍼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발신자는 스스로를 추적단 불꽃의 활동가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유포범을 해킹할 수 있으니 유포범과 대화해달라며 텔레그램 대화방 주소를 보내줬습니다. 불안해진 피해자는 불꽃이라는 말만 믿고 10시간가량 유포범과 대화했는데 오히려 더 협박을 받고 50개 이상의 사진과 영상을 보냈습니다. 너의 친구의 페이스북을 알고 있다. 뿌리기 전에 보내라. 동의 틀 때까지 계속 피해자분을 괴롭히면서 협박하고 보호하겠다고 계속 겁을 주면서 알고 보니 불꽃을 사칭한 발신자와 유포범은 동일 인물, 이른바 L이었습니다. L은 여성을 사칭해 접근하기도 했습니다. 최은아라는 가명으로 텔레그램에서 당신의 얼굴 사진을 유포한다는 글을 보고 알려드린다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겁니다. 피해자가 유포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자 도와주려고 알려드렸다. 왜 유포하겠냐며 안심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들을 유인한 L은 일부 공범과 함께 성착취물 촬영을 강요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법이나 수사망을 피하는 방법 모두 지난 N번방 범죄자들보다 교묘해졌습니다. L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닉네임과 아이디를 변경을 했습니다. 수사라든지 누군가를 두려워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확인된 피해자는 6명, 영상물은 350개를 넘습니다. 피해자 중에선 초등학생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적단 불꽃은 밝혔습니다. 10대 초반한테 경찰이라든가 어른이라고 얘기했으면 먹히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10대 초반의 신뢰를 역으로 이용한 부분인 거죠. L은 지난 5월경 대화방에 관전자 한 명이 일부 언론에 제보하자 아이디 등 프로필을 또다시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지난 2020년 악랄한 수법으로 성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했던 조주빈 일당의 이른바 N번방 사건. 2년 반 만에 비슷한 수법으로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사건이 또다시 벌어져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만들고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수사팀을 기존 1개 팀에서 6개 팀으로 확대하고 인력도 6명에서 35명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초등학생을 비롯해 미성년자들을 협박하고 성착취 동영상을 찍게 한 뒤 이를 텔레그램 등에 유포한 용의자. 경찰은 L이라는 가명을 쓰고 범행을 해온 이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처럼 수사팀 몸집을 불린 건 수사 초기인데도 벌써 피해자가 6명이 나타난 데다 지금까지 확인된 불법 촬영 영상물만 수백 개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피해 규모가 큰 만큼 용의자가 여러 공범과 장기간 조직적으로 범행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피해자들의 국선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유포자뿐 아니라 이를 시청하고 소지한 사람도 적극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트위터에서 여성 아르바이트를 검색하자 나이에 상관없이 고액을 제공한다는 광고글이 넘쳐납니다. 조주빈과 그 일당 역시 이런 불법 허위 광고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물색했습니다. 박사는 급전이 필요한 일반인 여성들에게 고액 알바를 미끼로 이들에게 성착취 협박을 하고 조주빈의 일당 가운데 가장 먼저 구속된 인물은 경기도의 한 구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던 강모 씨. 강 씨 등은 트위터와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면접을 핑계 삼아 신분증과 노출 사진을 확보한 뒤엔 신상을 알리겠다는 협박을 시작했고 두려움에 떨던 피해자들은 전신 노출 사진은 물론 가학적인 성착취 영상까지 빼앗겼습니다. 경찰 수사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 가운데는 14살 청소년 4명 등 중학생도 5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학생증 주소에 있는 주소로 찾아가서 뭐 어떻게 하겠다. 이것만 해도 충분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특히 14살 피해 청소년은 5달 넘게 협박을 당하면서
20개의 아동 성착취물을 만들도록 강요당했고 성착취물 공유방을 홍보하는 음성 파일도 만들어야 했습니다. 조 씨는 이 파일을 광고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성폭행을 하고 영상을 찍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조 씨의 지시를 받은 일당 한모 씨는 지난해 10월 15살 피해 아동을 경기도 부천의 한 초등학교 주차장으로 끌고 간 뒤 강제추행과 성폭행을 한 뒤 당시 상황을 촬영해 조주빈에게 전달했습니다. 우두머리였던 조주빈은 신분 노출을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 아이디만 8개 넘게 사용하면서 20개의 대화방을 운영했고 가장 가학적이었고 가장 많은 입장료를 요구했던 이른바 3단계 박사방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이 아닌 미국의 비밀 채팅 메신저 위커를 사용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군에 납품되려면 보안성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위커에서 쓰는 암호 기능 같은 경우에는 그 보안성 인증을 통과했습니다. 또 경찰관과 기자 등의 입장을 막기 위해 대화방 회원들의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하고 직접 아동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불법 행위에 가담해야만 회원으로 인정하는 검증 단계를 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